안녕하세요. 또 찍습니다.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하지. 어제 이거 너무 붙이고 얘기했더니 치차름이라고 하죠. 우리 발음할 때 이렇게 바람 소리 나는 거. 그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못 썼어요. 이 비싸고 좋은 녹음기 유튜버들 쓰는 거 사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실 여기 이렇게 걸어서 하죠 보통. 근데 걸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입는 옷들이 나일론 옷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막 이렇게 꽂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들고 찍는데, 이렇게 찍을 거면 이제 제가 신경 써야죠, 이 거리를. 제가 나중에는 책 얘기도 이 채널에서 좀 할 텐데, 무경계, 켄 윌버의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얘기한 개념 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거, 물론 그거랑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자기계발서계의 거의 뭐 오래된 스테디셀러. 그 두 책을 좀 융합시켜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뭐 제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게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나름대로 해석한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자유롭게 해봅시다. 아무튼 무경계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실 세상은 그냥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경계를 그어서 나누고 나누면서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규정하는 대로 경계를 그어서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자아죠. 네, 자아, 아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상, 나.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본래 하나인 것에 경계를 자꾸 긋는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좋고 나쁨, 그쵸? 옳고 그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이 사건은 사건일 뿐인데 거기에 우리가 경계를 딱 그어서, 네, 사건을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보다도 그냥 그 세상을 반으로 딱 그어서 이 사건이 문제냐 아니냐, 네,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 또 좋으냐 나쁘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렇게 경계 안에, 내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 이 사건을 집어넣어서 의미를 붙이고 감정을 씌운다는 거죠. 어때요? 맞는 말 같죠? 네. 흔히 그냥 사건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거 되게 좋은 일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사자 중에서는 어떡하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 하는데 나는 되게 좋은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름대로 경계를 자기 데이터대로 그어놓고 거기에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 경계를 나눴을 때 우리가 선호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고 나쁨 중에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쪽을 보려고 하죠. 네. 긍정적이라는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좋은 쪽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 라고, 이렇게 솔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경계를 그어놓고 구분해서 솔직한 쪽이 좋아 라고 좋은 쪽에, 솔직한 쪽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러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중요성을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내 중요성에 어긋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가끔은 되게 분노하기도 하죠. 분노 왜 하냐? 내가 솔직한 사람이 좋아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반발력처럼 딸려오는 상반되는 감정이 되게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싫어 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내가 또 그냥 사람인데, 이 사람 그냥 하나인데 여기다가 딱 경계를 긋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근데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싫어 라고 여기다 중요성을 부여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대신 이 싫은 크기가 큰 만큼 이 사람이 진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내가 엄청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가지고 내 주체성을 띠고 살아가려면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게, 냉정하게.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중요성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내 가치관이야, 신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저도 많았어요. 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기준들. 좋게 말하면 기준이죠. 사실 고집에 더 가까운 아집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걸 하나하나 놓아줄수록,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화도 안 나요. 사람 되게 평화로워집니다. 본인이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는 것 같다, 걱정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거, 인지해 보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변화하려면 뭐다?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부터 해야 된다. 뭘 인정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 인지하는 방법으로는 한 발짝 빠져나와서 본다. 내가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제일 쉽게 이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딱 인지를 해보세요. 열받아. 탁 정신 차리고 왜 열받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받은 포인트가 있겠죠. 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내 신념이야로 가지 말고,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 경계를 그었구나. 이것의 좋고 싫음을 내가 나눠놓고 싫어에다가 중요성을 많이 부여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물론 좋아에다가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도 싫은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경계를 긋든 양극단에 치우치는 어떤 중요성이 있을수록 반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좀 없애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한 번에 어렵다고 하면 최대한 이렇게 지워보세요. 지운다는 느낌으로 그래, 내가 여기다 중요성을 많이 부여했구나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정도만 해도 많은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 생각에 사실 확신이 많이 없을 때,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열받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막 동조해주죠. 근데 동조할 때 어떤 표현 쓰죠? 야, 그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싫어해. 그걸 누가 좋아해? 라고 얘기하죠. 객관적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진짜 증명된, 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짜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 외에 우리가 기준으로서 얘기하는 거, 우리 관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생각들은 다 주관적인 거라고요. 사실은 야,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 객관적으로 다 싫어해. 그런 사람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객관적인 거라는 표현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걸 싫어하더라, 싫어해 라는 개개인의 주관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됐을 때 객관적이라는 말로 그걸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객관적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주관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경계와 중요성에 있어서. 네. 물론 이런 작업들을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되게 순간순간 실수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은 그 순간의 감정이 딱 치고 올라올 때 그냥 잠깐 내 감정을 외면해주고 상황을 좀 벗어나서 뭐 잠시 시간을 갖든 혹은 그냥 며칠 지나고 생각해보든 좀 시간을 주자는 거죠. 기다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더 힘들지만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너무 싫어. 근데 약속에도 되게 종류가 많죠. 회사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나는 출근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싫어. 이렇게 만약에 중요성을 부여했어요. 그냥 하나의 세상, 우주인데 거기다가 내가 경계를 딱 그은 거예요. 출근 시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근데 나는
안 지키는 사람이 싫어에다가 중요성을 딱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딱 발견됐을 때 내가 이 안 지키는 사람이 싫어에다가 중요성을 크게 부여한 만큼 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 나 이러면 열 받는구나. 인지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은, 그러니까 B는 A가 맨날 지각하는데 왜 화를 안 낼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엔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자, 속된 말로 쓰레기통 안을 뒤져봐야 쓰레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와, A님, B라 그랬나 내가? 하여튼 누구님, 왜 저 사람 맨날 지각하는데 나 진짜 열받는데 화를 안 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화 안 내는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냥 나도 그거 좀 좋진 않은데 자기 맡은 역할 빵꾸 안 내고 잘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좋아하진 않겠죠. 약속 안 지키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 월급받고 일하는 마당에 누구는 일찍 나와서 막 개고생하고, 누구는 그냥 맨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늦게 나와가지고 정시 퇴근하고 막 칼퇴하고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객관적이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이 주관이 그걸 싫다고 하더라, 그게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이 되었다라고 인지를 딱 하고, 내 생각 한번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봤을 때 도움이 안 되면 실제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어보자. 네. 또 다른 예, 거짓말하는 사람 나 너무 싫어. 이렇게 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똑같이. 근데 누군가는 화를 안 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넌 제가 맨날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 화 안 나? 뭐라고 할까요? 글쎄, 나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 뭐 거짓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허세가 심한 친구라고 하면 나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물어봐가면서, 혹은 혼자 한번 또 생각해보면서 내 생각 한번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생각 한번 물어보고 하면서 나한테도 내가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늘려줘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엄청 냉정하고 감정에 항상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말 못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순간순간 진짜 열받을 때 많고, 네. 각종 감정에 휩싸일 때 많은데, 그때 이걸 표출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순간에는 접고, 회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나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될까?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 정도로 진지하게 얘기하면 같이 감정에 휩싸여 있다가도 이 사람도 아차하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랑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경우에. 네. 그런 관계는 놓치면 아쉽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진짜 좀, 뭐 흔히 이런 말 하면 막 오그라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오그라들어서 그 사람 놓치든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꼭 연인 관계 아니더라도 직장이든 친구든 뭐 가족이든 너무 많죠, 우리 관계. 네. 그런 사람들이랑 잘 이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서로에게 그런 기회를 줘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계속 또 실제로도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네? 화난 사람들 많죠. 좀 이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고 연결되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